2025년 3월 4일 밤 필리핀 남부 야간 작전에 나선 전투기 한 대가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산속에서 잔해가 발견됐고 조종사 2명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남은 11대를 그날로 전부 땅에 묶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나라에나 있을 수 있는 사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석 달 뒤 필리핀은 이상한 결정을 내립니다. 같은 기종을 12대 더 주문합니다. 7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원짜리 계약입니다. 추락한 비행기를 더 사는 나라, 상식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 비행기가 한국이 만든 FA-50입니다. 훈련기 취급을 받으며 시작해서 지금까지 6개 나라에 140대 넘게 팔린 기체입니다. 오늘은 이 훈련기가 어떻게 세계 시장을 뚫었는지, 그리고 추락 사고가 왜 오히려 추가 주문으로 돌아왔는지 처음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 전체에 깔려있는 조건을 하나 알아두셔야 합니다. FA-50의 심장, 엔진은 미국 주위가 만든 F-404입니다. 미국 부품이 심장에 박혀 있으면 미국의 수출 규정이 함께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비행기를 어느 나라에 팔든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워싱턴의 승인 도장이 먼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도장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미리 사과드립니다. 남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장사, 시작부터 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조건을 안고도 140대를 팔았습니다. 비결은 성능이 아니라 처음에 내건 이름이었습니다. 이 기체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한국이 붙인 이름은 전투기가 아니라 고등훈련기였습니다. F-16보다 한 체급 아래,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밥그릇을 건드리지 않는 착한 물건이었습니다. 막을 이유가 없으니 도장이 순순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 체급 낮추기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반면교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1986년 이스라엘은 라비라는 전투기를 하늘에 띄웠습니다. 성능은 진짜였습니다. 문제는 자리였습니다. F-16과 같은 체급, 같은 시장, 정면 경쟁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개발비 15억 달러 가운데 90%가 미국이 대준 돈이었습니다. 미국 돈으로 미국 전투기의 경쟁자를 만든 셈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원금을 받아서 본사 바로 옆에 경쟁 브랜드를 차린 격입니다. 본사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1987년 8월 30일 이스라엘 내각은 표결에 들어갑니다. 12대 11, 단 한 표 차이로 미는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자국산 전투기는 없습니다. 미국 전투기를 사서 소프트웨어만 고쳤습니다. 한국은 이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정면 승부 대신 한 체급 아래에서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을 접은 대신 생산 라인을 얻었습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1997년 10월 한국은 KTX-2라는 이름으로 고등훈련기 개발에 본격 착수합니다. 당시 한국은 초음속 비행기를 설계해 본 적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전투기를 만든다고 하면 너 지금 진심이냐는 반응이 나오던 시절입니다. 파트너는 미국 로키드 마틴이었습니다. 개발비 약 2조 원을 정부가 70%, 카이가 17%, 로키드 마틴이 13%씩 나눠냈습니다. 설명서 없이 레고를 조립하는 것 같은 시행착오 끝에 2002년 8월 20일 T-50이 처음으로 하늘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초음속 항공기 개발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훈련기 주제에 초음속이냐? 과한 스펙이다. 훈련기가 왜 이렇게 튼튼하냐? 돈 낭비다. 이 비웃음이 나중에 어떤 의미로 바뀌는지는 잠시 뒤에 나옵니다. 잠깐, 다음 장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2011년 첫 손님이 나타납니다. 인도네시아였습니다. T-50I 16대, 약 4억 달러. 한국 초음속 항공기의 첫 수출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워싱턴 도장부터 받았습니다. 훈련기니까 도장은 순순히 나왔습니다. 2013년에는 이라크가 24대를 주문합니다. 훈련의 경공격 임무까지 겸하는 T-50IQ, 약 11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훈련기라던 비행기의 몸값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4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필리핀이 FA-50 12대를 계약합니다. 이때 필리핀 공군의 사정이 어땠느냐? 초음속으로 나는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2005년에 마지막 F-5를 퇴역시킨 뒤로 10년 가까이 제트 전투기 없이 살던 나라였습니다. 그 빈 하늘에 FA-50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3년 뒤 이 비행기는 시험대에 오릅니다. 2017년 5월 필리핀 남부 마라위
IS를 자처하는 무장 세력이 도시를 통째로 점령합니다. 시가전은 5달을 끌었습니다. 이때 필리핀 공군이 꺼낸 카드가 FA-50이었습니다. 아군과 적이 붙어있는 시가지 한복판에 정밀 폭격 임무를 거듭 수행했습니다. 훈련기라던 기체가 실전에서 폭탄을 정확한 자리에 떨어뜨린 겁니다. 이 5달이 FA-50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카탈로그의 스펙은 영업사원의 말이지만 실전 기록은 남의 나라 공군이 대신 써준 보증서입니다. 이때부터 시장에서 이 기체를 부르는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훈련기가 아니라 가장 싸게 사는 실전 검증 전투기. 태국도 2015년과 2017년 2차례에 걸쳐 T-50을 14대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한이 통째로 커지는 사건이 터집니다. 2022년 초 유럽 동쪽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보유한 소련제 기체는 낡아가는데 서방 전투기는 주문하면 몇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폴란드가 찾아온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2022년 9월 FA-50 48대 30억 달러. T-50 계열 역사상 최대 계약이자 첫 유럽 진출이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워싱턴 도장은 먼저 받았습니다. 이제 3번째라 여러분도 익숙하실 겁니다. 진짜 승부는 납기였습니다. 카이는 첫 12대를 계약 이듬해인 2023년 말까지 전부 인도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비행기가 도착하기까지 약 1년. 전투기 시장에서는 로켓 배송에 해당하는 속도입니다. 나머지 36대는 공중급유 장치와 에이사 레이더를 얹은 폴란드 맞춤형으로 2025년부터 순차 인도에 들어갔습니다. 유럽 한복판에 한국 전투기가 뜨는 시대. 10년 전에는 아무도 안 믿던 문장입니다. 폴란드가 급해서 샀다면 말레이시아는 따져보고 샀습니다. 2023년 2월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 인도의 테자스, 중국과 파키스탄이 만든 JF-17 등이 붙은 국제 입찰이었습니다. 결과는 FA-50M 18대, 약 9억 2천만 달러, 한국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의 결말을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미얀마입니다. 미얀마는 그 경쟁 기종 JF-17을 골랐던 나라입니다. 그 기체는 도입 4년 만에 기체에 금이 가면서 11대가 통째로 멈춰섰습니다. 고쳐줄 능력도 부품도 제때 오지 않았습니다. 전투기는 사는 날 끝나는 물건이 아니라 20년, 30년을 같이 사는 물건입니다. 싸게 샀는데 날지 못하면 그건 산 게 아니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실제 상황으로 증명되는 사건이 2025년 3월 필리핀에서 벌어집니다. 맨 처음에 보셨던 그 추락 사고입니다. 2025년 3월 4일 밤 필리핀 FA-50 한 대가 야간 작전 중 산악지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조종사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남은 11대를 전부 세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험이었습니다. 블랙박스는 미국으로 보내 해독했고 그 결과는 제조사인 카이로 넘어갔습니다. 필리핀 공군도 남은 기체를 한 대씩 뜯어 직접 들여다봤습니다. 결론, 기체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야간 산악 비행이라는 조건이 부른 사고였습니다. 멈춰섰던 11대는 3주 만에 다시 떴습니다. 원인을 숨기지 않고 조사에 끝까지 협조하고 결론이 나오자마자 기체를 하늘로 돌려보낸 겁니다. 같은 시기 미얀마의 JF-17은 여전히 땅에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두 장면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인 2025년 6월 FA-50 12대를 추가로 주문합니다. 7억 달러, 2030년까지 납품하는 조건입니다.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도 산 게 아니라 사고에 대응하는 실력을 봤기 때문에 산 겁니다. 전투기의 가치는 파는 날이 아니라 문제가 터진 날 정해집니다. 그 사이 기체도 계속 자랐습니다. 최신형 블록 20은 에이사 레이더를 답니다. 더 멀리 보고 여러 표적을 동시에 잡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운용하는 사양입니다. 공중급유 장치가 달리면서 짧다던 다리도 길어졌습니다. 링크 16 데이터 링크로 조기 경보기와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뒷좌석을 연료 탱크로 바꿔 작전 반경을 늘리는 단좌형 개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훈련기에 과하다고 욕먹던 그 튼튼한 기체가 알고 보니 20년치 업그레이드를 버티도록 설계된 성장판이었던 겁니다. 처음에 비웃음이 여기서 뒤집힙니다. 과한 스펙이 아니라 10년 뒤를 내다본 설계였습니다. 지금까지 T-50 계열은 218대가 만들어졌고 6개 나라에 140대 넘게 팔렸습니다. 훈련기로 시작한 기체가 여러 나라 하늘의 주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판은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와는 100대 규모의 협상이 진행 중이고 미국에서는 해군의 훈련기 교체 사업에
T-50 계열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훈련기로 몸을 낮춰 들어갔던 그 시장의 본진, 미국 하늘에 이 기체가 뜰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그 도장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도장이 몇 번 나왔는지 세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 폴란드, 말레이시아 전부 워싱턴의 승인 위에서 이루어진 장사였습니다. 한 체급 낮춰 시작한 덕에 도장은 늘 나왔지만 도장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는 20년째 그대로입니다. 한국의 다음 전투기 KF-21의 엔진도 아직 미국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전투기용 국산 엔진입니다. 도장 없이 파는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훈련기라고 몸을 낮추고 들어간 20년 전의 선택, 신의 한 수였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차선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